저희 보면 이제 투자할 때 네. 사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뭐 물론 오르면 좋겠지만 내렸을 때도 어느 정도는 손절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인간관계에도 손절이 필요한가요? 그게 아마 손절이라는 용어가 손절매에서 나온 거죠. 제가 알기로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뭐 내 주식이라든지 네. 내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 손절한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내렸는데 앞으로 뭐 올라갈 것 같으면 손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익절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잘 기다렸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손해인데 네. 나중에 더 손해가 떨어질 것 되니까 같으니까. 그렇죠. 네. 더 손해가 되니까 파는 거잖아요. 네. 이걸 잘하는 것이 뭐 어떤 면에서 좀 뭐 투자를 잘 모르지만 뭐 어떤 면에서는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요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간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실제로 네.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을 굉장히 손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손해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저희가 손절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저는 인간관계가 대부분은 좋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어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밝은 면을 가지고 대화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네. 뭐 100% 성인이라든지 100% 네. 악마 같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좀 이제 자기가 의도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니면 아예 의도까지도 다른 사람을 굉장히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유형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저는 한 4명 정도를 뽑고 싶습니다. 아, 네. 더 많긴 한데 4명 정도 이제 뽑고 싶어요. 야, 이거 나가는 순간 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2번 유형이다. 저 사람은 4번 유형이다. 이거 엄청 많이 지금 화제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냥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있는지를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얼음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음? 얼음형. 뭐예요? 얼음형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나치게 차가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긴 있죠. 예, 이게 관계도 다 에너지거든요. 맞아요. 원래 내가 뭔가 관계에서 주면 네. 돌아오는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라는 게 원래 이게 상부상조하는 거거든요. 네, 네. 상호관계입니다. 근데 이 얼음형은 내가 뭘 자꾸 주잖아요. 네.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배은망덕하지? 아니 왜 이렇게 지 생각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떠나는데 이게 네. 잘못 엮이면 네. 그런 사람과 일평생 함께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관계 욕구가 굉장히 작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게 문제냐.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뭔가 관계에서 자꾸 투자를 하는데 네. 이게 돌아오는 게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함이 많이 쌓일 수 있죠.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둘 다 얼음이면 상관없는데 어떤 면에서 그럴 한 수 있죠. 명은 노력을 하는데 네. 이 상대방은 노력을 안 하는 얼음형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얼음을 녹이려고 막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나는 엄청나게 차갑고 여기는 뜨거움이 지금 굉장히 생길 거잖아요. 네. 근데 암만 해도 안 녹아요. 하나도 안 녹아요. 그래서 계속 평생을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다 녹아보니까 그냥 꽝이에요. 그냥 아무런 뭐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면 더 억울할 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얼음형 같은 경우에는 관계 욕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기한테는 전혀 돌아오지 않는 경우. 뭐를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뭔가를 항상 섬세하게 배려하고 해도 그 사람은 전혀 고마움을 모른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감사함 자체를 잘 모른다든지 굉장히 좀 냉정한 그런 유형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거리를 이렇게 이제 가까이 하실 때 이게 뭔가 냉기가 드는데?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판별해 볼 필요가 있죠. 특히 나 스스로가 되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이라면 더 주의해 볼 필요가 있죠. 잘못하면 엮입니다. 그렇겠구나. 나는 관계를 계속해서 자칫했다가는 추적해서 들어가고요. 왜냐면 이분의 성향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마치 집착처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자꾸 도망 다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네. 나르시시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뭔가요? 나르시시즘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를 많이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혹시 드라큘라 네. 아시죠? 네. 박쥐 같은 네. 약간 흡혈귀 같은 그런 유형이랑 비슷합니다. 어떻게 기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나는 항상 찬탄받아야 되고 나는 항상 대단한 사람이고 네. 나는 항상 훌륭한 사람인데 너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데 네. 바로 옆에 그 듣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약간 한여 느낌이네요. 그렇죠. 자기가 되게 하대받고, 심지어 그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내가 병풍 같은 느낌을 받고요. 심지어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 좋은 거를 다 이 사람이 빨아먹기 때문에 나는 관중이 되고, 이분의 무대는 거의 동무대거든요. 그 무대에 같이 절대 못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무대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마이크를 잘 놓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관중이 잘 되셔야 되고, 내가 막 피켓을 들고 있어요. 당신 진짜 최고다. 막 피켓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피켓 한 2시간 들고 있느라 얼마나 힘들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그게 아니, 왜 당연하다 생각하겠네요. 당연한 걸 넘어서, 아니 피켓 좀 더 큰 걸 사오지. 아니 그 쬐그만 걸 사오니? 아니 좀 더 높이 좀 들어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착취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여러분 잘 보시면 뭐 어떤 부분에서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 자랑만 계속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굉장히 무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대단하고 넌 아니고. 이게 부모님 중에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다는 게 이제 숫자가 많다기보다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나르시시스트적인 부모들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뭐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동네 창피하다. 그것도 대학이니? 그 동네 창피하다, 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뭐 할아버지도 서울대 의대 나왔고 나도 나왔는데 너는 뭐니?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자기가 서울대까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자기 잘하는 걸 얘기하죠. 자기가 이만큼 뭐 하는데 넌 뭐 하고 네. 있는 거냐고. 네. 넌 공부만 하면 되는데 공부도 못 하냐. 이렇게 가는데 이게 겉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의 학력이라든지 공부 네. 잘하는 것도 자기의 훌륭한 명함이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지금 요즘 그 이야기하는 꼰대랑은 좀 다른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다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피를 쪽쪽 빨아먹듯이 그 자녀인데도 자녀에 대한 공감이 별로 없고 굉장히 자녀에 대해서 착취적이고 자녀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시하고 자녀 스스로가 막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의존하게 만들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거의 본인은 신적인 존재에 가깝네요. 네, 이 나르시시스트도 뭐 다 나르시스트냐 그럴 수는 없고 그 병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행동의 빈도와 정도가 더 강해진다고 할 수 있죠. 또 그 표현을 보면 또 그 유사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겠다. 그렇죠. 단어 쓰는 거 표현하는 당신은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공통적인 그런 멘트들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램군님 말씀이 딱 맞아요. 내가 만약에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막 성공했어요. 네. 내가 나르시시스트인데 성공했어. 돈이 막 네. 많아요. 그럼 배우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돈을 갖고 이게 네. 나의 이제 하나의 무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고 아주 이렇게 줄 듯 말 듯 쬐끔 줘놓고 네. 엄청 이 사람을 좀 수치스럽게 만들고 아. 모멸감을 들게 만들고 누구 때문에 이 가족이 네. 운영되는 건 줄 아냐. 네. 네. 막 이렇게 가는 드라마에서 거죠. 엄청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한테도 되게 부자면 자녀한테도 야 너도 하나 너도 해봐라 열심히 뭐 이럴 것 같잖아요. 야, 근데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는 나르시스트 잘 안 나오겠는데요? 네? 가난한 사람한테는 아니요. 나르시스트가 가난한 사람도 나옵니다. 나와요? 네네네. 특정 분야에 있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나르시스트가 자기가 성공을 하면 성공한 것을 가지고 네. 나르시스트를 많이 발휘한다고 한다면 네. 만약에 자기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자기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젠 과장이 아니라 약간 거짓말하면서 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는 겸손한 분들도 많긴 많아서 그럼요. 오히려 뭐 성공이라고 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요. 그거는 뭐 가난과 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하나의 성격적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네 가지 말씀 주셨는데. 네네. 세 번째는 소시오패스가 있습니다. 이건 많이 들어봤네요. 네. 이거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나르시스트와 소시오패스는 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그중 핵심은 자기 도취적인 거.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 네. 근데 차이점,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나르시스트는 어디까지나 중심이 심리적 자치예요. 네. 자기를 병풍 만드는 게 네. 심리적 착취고 자기만 주목받은 게 네. 다른 사람은 굉장히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니까 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박탈감을 네. 일으키게 하는 그게 심리적 박탈감이거든요. 네. 근데 소시오패스는 실제적인 이득을 자기가 취하고 행동으로. 그리고 손해를 지속적으로 입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게 뭐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자기가 이득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건 네가 해라. 이렇게 가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네. 그건 네가 해. 이렇게 많이 해요. 너무 당당하게. 예를 들자면 네. 만약에 제가 램군님을 잘 몰라요. 네네. 뭐 그냥 어느 정도 안면 정도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술 한잔 한 거예요. 네. 밥 한 끼 네. 먹고 뭐 좀 인생 얘기 좀 나누고 한 거예요. 네. 네.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제가 뭐 보험도 한다 그러고 뭐 뭣도 아. 한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네. 보험도 좀 들어주고 뭐 이것도 좀 얘기해주고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네. 네. 그럼 막 여러 개를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하나는 아.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 내가 이렇게 친했나? 아.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심지어 뭐 같이 하자고요, 뭐를. 아. 그래놓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 파일을 자기가 다 가져옵니다. 아. 너무나 뻔뻔하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동업자라든지 이런 분 중에 그런 네. 분이 계시다면 애초부터 함께 안 하시는 게 좋고 아. 하신다면 초기 계약에다가 다 정리해 놓으시고 시작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은 네. 집착형도 있습니다. 아. 집착형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와서 불안을 던지는 사람이죠. 사람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불안하다. 네네. 사람하고 있으면 굉장히 여유로움과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숨통을 조이고 되게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계속 집착하면서 내 일상 자체를 되게 숨막히게 하는 사람. 그냥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계속 전화하고 네. 연락하고 고민 자꾸 얘기하고 고민도 어느 정도지게 막 계속 네. 얘기하고 자기한테 뭔가 필요할 때는 계속 연락해가지고 몇 분, 몇 시간 동안 막 계속 연락하고 그런 사람들. 소위 경계가 많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 중에서 그나마 얼음이 양반이네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점이 사람마다 보편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보면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소시오패스 유형이 가장 좀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만약에 꼭 한 유형을 피해야 된다면 네. 소시오패스가 그러니까 제일 나한테는 네 위험하다. 가지 길이 있고 네. 그 중에 한 길만 피할 수 있다. 세 가지 길은 인생에서 다 걸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소시오패스와 만나는 길은 아. 이제 깊게 만나야 되는 길은 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네, 경험적인 네. 측면에서 네. 가장 좀 힘든 유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 말고 진짜 꼭 곁에 둬야 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네. 가장 힘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물질의 토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망 속에서 이렇게 얽혀 살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굉장히 내가 안도가 되고 아. 또 행복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좀 진실한 사람. 이 진실하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좋고 친절하고를 말하는 걸 좀 넘어서서 네. 자기가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도 얘기하는 사람, 아. 자기가 서운한 게 있으면 서운한 것도 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내가 뭘 잘못하는 게 있으면 옆에 와서 나에게 진정 어린 충고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공정하고 네. 다정하기도 하면서 단호하기도 하면서 네. 어떤 면에서는 진실하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속이 좀 보여요. 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관계일 수 있다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속이 보인다. 속이 아. 보이고 좀 진실하고 진솔하고 그런 사람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관계에서 아무래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대화할 때 뭐 서로 이야기가 핑퐁 오고 가지만 네,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 네. 그것도 상당히 또 저는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실. 네, 네. 사실 아까 제가 뭐 그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 네.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핑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친구든 뭐 어떤 중요한 관계를 시작할 때 있어서 상호작용이 있어요. 아, 마치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되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오묘한 결합이에요.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대화가 되게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와 어떤 관계의 장에서 되게 잘 맞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아,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은 네. 인간관계가 좀 즐거워야 되잖아요. 네. 좋아야 되잖아요. 네. 또 함께 한다면 되게 어떤 필요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 요소 역시 네.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네요. 아, 저는 관계에서 아까 힘이 나왔을 때 사실 조금 놀랐거든요. 네, 아, 관계 이꼬르 힘이 될 수 있구나. 네.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특이한 게 인간은 어떤 네. 면에서는 뭐 관계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포유류 중에 인간처럼 무기력하게 태어나는 동물이 별로 없거든요.
1년 동안 뭐 걷지도 못하잖아요. 돌고래 같은 애들은 막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으면 헤엄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기린도 네, 막 네. 좀 있으면 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뭐 자기 할 일 자기가 어느 정도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인간만 굉장히 무력하게 태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존적이고 무력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그만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도 하잖아요. 아, 그게 부모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사회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문화가 되기도 하고 이게 인간 사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가장 힘 빠지게 만드는 것도 관계이고요. 아, 가장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도 역시 관계이고 더 나아가서 가장 힘을 주고 가장 높은 치유가 되는 것도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인문학이랑 이 또 저쪽이랑 진짜 다르네. 이게 힘 하면 에너지고, 에너지 하면 이제 물리학적으로, 뭐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네, 뭔가 있어야 이게 가는 건데, 네. 관계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힘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물리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아, 이거를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힘을 주면 네. 내 힘은 빠지고 이 사람만 좋은 일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그 힘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말하냐면 애착 관계라고 합니다. 아, 믿을 수 있고 네. 신뢰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교감을 나눌 수 있고 굉장히 소통과 공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꼭 곁에 둬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결혼 생활 하신다. 네. 그러면 만약에 배우자다. 네. 그럼 저는 배우자는 꼭 애착 관계여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애착 관계가 아니면 누가 애착 관계겠어요? 자녀가 애착 관계면 힘들어요. 자녀도 어차피 나중에 네. 자기 살 길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애착 관계였죠, 과거에. 그렇지만 이제 자녀는 떠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떠나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네. 굉장히 공허함이 생기고 아, 남편은 거의 할 말이 거의 없어요. 그전까지 뭐 한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배우자가 있으시면 네. 그 애착 관계를 좀 형성해 나가는 거 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서 연장선으로 사람을 만나고 특히 이제 사귈 때 네. 요즘은 뭐 스펙, 뭐 능력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네. 그런 거 말고 좀 관계에 있어서 좀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외모나 스펙 이런 것도 되게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거 부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긴 하죠. 사실은 네. 뭐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뭐 내면이 중요한 거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우리 집 옆에 만약에 굉장히 유명한 셀러브리티가 이사를 왔어요. 네. 그럼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 옆에 누가 이사 왔다. 네. 굉장히 그 사람이 이사 왔기에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막 어깨가 네.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그 사람과 나 스스로가 속마음이 얼마큼 잘 통하느냐.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꺼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냐. 그런 좀 투명함이 있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서 속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이 속마음이 보여야 네. 내 속마음을 좀 꺼낼 수 있고 그렇죠. 그 사람 속마음 좀 들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첫 번째는 좀 긍정적이고 아, 여유로운 사람. 이 사람을 여러분이 좀 많이 만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힐링이 될 수 있어요. 왠지 교수님하고 눈빛을 교환할 때마다 네. 내 속마음을 막 말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아유, 네. 진짜 신기하게. 네, 네. 근데 약간 긍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사람하고 있으면 숨이 좀 쉬어진다. 아. 숨이 좀 쉬어진다. 그 하인츠 코엇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네. 그분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산소가 있다고 했어요. 산소가. 네. 첫 번째는 물리적 산소, 우리가 호흡하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 산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숨이 좀 쉬어지는 관계가 있고 야. 어떤 사람은 진짜 숨이 막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 이 사람이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지? 그걸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지표 중에 하나는 이 사람하고 있을 때 진짜 좀 숨이 쉬어지는. 저는 이걸 듣고 나니까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네. 숨 막히는 그런 산소를 보낸 건 아닌가? 네. 어떻게 하면 나도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보낼 수 있을까? 네. 그게 역으로 또 고민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힐링 된다, 뭐 힐링 캠프 간다. 근데 우리가 힐링 캠프 하면은 막 여행 가서 막 신나는 거 엄청 많이 하고 막 뛰고 노래 부르고 뭐 맛있는 맛집 네. 가고 막 인스타에다 올리고 그런 게 힐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힐링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네.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굉장히 즐겁고 기쁜 것을 나누는 것보다 네. 그 사람과 펑펑 울 수 있는 경험. 아, 어떤 면에서 가장 깊은 속마음 아닐까요? 성인이 될수록 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성인이 네, 되면 네. 남 앞에서 울기 쉽지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안전해야 울을 수가 있죠. 아, 그 사람과 펑펑 울면서 아. 어떤 면에서 나의 진솔한 얘기를 꺼내볼 수 있는 시간? 이거는 부모 자식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제가 최근에 한 번 있는데. 그러세요? 그럼 진짜 잘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많이 좀 경험해 보는 것이 네. 중요하고,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우리는 자녀가 한 둘 정도 된다. 네. 그러면 배우자와 한 번, 첫째 자녀와 한 번, 아. 둘째 자녀와 한 번, 가족 여행과 네. 둘만의 여행이 달라요. 그런 여행들을 특히 아이가 어리다면 조금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죠. 또 이거는 조금 뭐 큰 질문은 아닌데요. 네. 요즘 뭐 경조사 관련해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뭐 왔는데 뭐 무슨 뭐 그 비싼 뷔페 음식 먹으면서 돈을 조금 냈다는 둥, 네. 뭐 이런저런. 그것도 사실 저는 관계인 것 같거든요. 이 우리가 경조사, 돈, 시간 좀 더 현명하게 쓰려면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또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뭐 인간 관리하는 건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간을 관리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경조사인지를 원래는 몰랐어야 되거든요. 네. 원래는 몰랐고 지나칠 수 있었어요. 아, 근데 단체방에서 자꾸 뭘 한다는데 그분도 내가 있는 건 알잖아요. 네, 그게 네. 친한 관계는 아닌데, 경조사를 갈 만큼 뭐 친한 관계가 아닌데, 아니 그 단체방에다 올리는데 뭘 축하 안 할 수는 없고, 네. 축하를 하자 했는데 말만 또 축하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그런 뭐 얼마를 해야 되냐, 뭐 5만 원이냐 7만 원이냐, 심지어 요즘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 관리를 우리가 너무 폭넓게 하는 것이 인간을 관계하는 길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아, 인간을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자칫 잘못하면 인간 관계는 허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소위 뷔페는 갔는데 인간관계가 뷔페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 인간관계를 뷔페라고 생각하고 뷔페를 갔는데 네. 먹을 음식은 무지 많아요. 아. 근데 먹고 싶은 음식은 없는, 소위 먹을 만한 게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관리만 너무 하다 보면 관계를 놓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요즘에 뭐 카톡에서 그런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 조용히 나오기 기능이 있대요. 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공동체 이렇게 있을 때 그 관계가 막 20년, 30년 돼도 그냥 헛개비 같은 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여기서 막 몇십 명 되는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서 내가 경조사 안 가도 막 계속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질을 뭐 나에게 더 좋게 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관리하는 관계다, 거기가. 아. 그런다면 적절히 나와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냐. 거기 나가면 나 이제 거기서 완전 배타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공동체 중에서 좀 친한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일단 나가고 나중에 정 불안하면 좀 다시 또 초대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적절히 좀 문도 닫고 좀 나가기도 하고 아. 들어가기도 하고, 네. 소위 관리할 수 있는 망 자체를 조금 줄여나가는 것, 그 소식이 좀 안 들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경조사가 다는 아니죠. 이건 사실 뭐 좀 소소한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근데 그 외에도 진짜 인간 관리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시간, 노력, 뭐 에너지. 야, 근데 사실 저도 인간 뭐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성향이 아니거든요. 네. 많이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즐겁게 음. 그런 막 여러 사람, 아는 사람을 막 대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극과 극으로 막 나뉘는 것도 있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나는 이런 성향이라서 이런 게 어려워요. 뭐 그런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극이 성향과 네. 극아의 성향에 있어서 네. 그 인간관계, 본인들이 이제 조금 너무 극아이라고 하면 네. 관계를 좀 더 작게 가져가는 게 더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외향이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외향하고 내향은요, 네. 인간관계에서 친화성, 친밀감을 잘 형성하는 거하고 또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향이라고 해도요, 굉장히 친밀하고, 깊이가 다르네요. 네, 깊이를 잘 갖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외향이어도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하고 사회적인 기능은 높거든요. 네. 근데 관계는 굉장히 허상인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네. 이렇게 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관계는 좀 드문 사람도 많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친화성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측면은 또 다른 변인입니다. 그래서 꼭 외향이라고 해서 사람이 많고 네. 뭐 내향이라고 해서 사람하고 좀 이렇게 친화성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이제 오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네. 조금 나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무조건 점심시간 때 꼭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 옛날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네. 점심시간 때는 꼭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점심을 먹어라. 네. 그래야 너가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만 뭐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네. 뭐 이런 결론을 내는 책들이 있었는데 사실 꼭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닐 수도 있죠. 그거가 뭐 필요할 수도 있죠. 어느 상황에서는. 어느 그러니까요. 상황에서는 뭐 자기의 관계의 빈도를 넓혀 나가는 게 자기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자기의 어떤 삶의 중요한 기회에서 필요한 어떤 측면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보편적 지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프로젝트성으로 전달되잖아요. 만약에 네. 우리 관계가 프로젝트로 진행되잖아요. 네. 이 관계는요. 프로젝트로만 관계를 하고 우리가 맥주도 마시고 아, 대화도 하고 뭐 시계가 뭘 찾는지 뭐 네. 가족은 누가 있는지 이거 다 알아도 그냥 프로젝트로만 관계를 하면은 네. 프로젝트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끝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프로젝트로만 하는 관계.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20년, 30년 해도 은퇴하고 나셔서 네. 6개월 딱 지나면 네. 그 많은 직원들이 연락이 확 끊어지는 경우 제가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아,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로만 인간을 만나다 보면 그 양이 아무리 많아도 아, 그 양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관계는 매우 빈약할 수 있는 저희 풍요 속 빈곤이라고 하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뭐 또 해주실 이야기 있다면.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채널에서 많은 투자라든지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많이 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자산이든 집이든 뭐 주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100억 자산가 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10년 뒤에 내가 100억 자산가가 돼서 어떤 것을 가장 해보고 싶은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서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가족도 나올 거고요. 네. 뭐 누구랑 여행도 가고 싶을 거고 뭐 어디 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을 거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과 어우러지면서 이런 부분이 작동될 수 있다는 거. 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이다, 투자라, 이거는. 그렇죠. 이런 투자라고 하는 큰 마라톤에서 여러분의 좋은 인간관계 많이 함께 하시고 네. 정말 해가 되는 그런 인간관계는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